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운전하면서 인트로 영상 도입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테크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로 자크닉을 떠나볼 겁니다. 와! 저희는 편집할 때 따로 이런 효과음을 안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효과음을 내봤습니다. 아무튼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거의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또 어머니가 또 장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장도 보러 가고 뭐 아무튼 일주일 동안 그냥 제 차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터널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터널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애미어드 라이트 보이시나요? 요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라서 그래픽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컬러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수석에서도 이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갈 때 엄마가 자꾸 막 뭘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냐 하면서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거 조수석에서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요즘 차들은 되게 신기하대요. 막 화면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신기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테크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살짝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이기 때문에 4,300만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 트림이 있거든요. 테크노라고. 그거는 3,7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 차종인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약 200만원 정도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가 저렴하고요.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랑콜레오스가 거의 한 200에서 30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빠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전방에 HUD부터 해서 열선, 통풍,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랑콜레오스는 디자인도 세련되고 예쁘지만 연비도 잘 나오면서 가격 진입 장벽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랑콜레오스를 눈여겨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그랑콜레오스가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된 지 현재 시점으로 거의 한 2년 정도가 되었거든요. 사실 2년 정도가 되었으면 신차긴 하지만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랑콜레오스는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자동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는 뭔가 뉴페이스 같은 느낌을 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박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 시 최대 75%를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뚫린 길 말고 가고서고 막히는 길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갔을 때는 75% 정도를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연비가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가장 기본 인치수가 19인치가 있는데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7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이라서 디자인 특화 트림이거든요. 20인치 휠이 달립니다. 20인치 기준으로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거의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냥 평소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연비가 복합 연비, 그러니까 공인 연비보다 자꾸 덜 나오더라고요. 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첫날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제가 받았을 때 그때는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왔거든요. 뭔가 전에 타셨던 분이 계속 엔진으로 가셨다라든지 아니면은 차를 아니면 정차를 하고 계속 뭐 시동을 켜놓다든지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놨든지 그런 부가적인 이슈로 인해서 연비가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현재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타고 다녔는데 그랬을 때 평균 연비가 10.4km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10.4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근데 제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지금 처음 타는 게 아닙니다. 거의 한 3번, 4번 정도를 시승차를 탔었는데 그때는 연비가 꾸준하게 15km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히는 길에서는 앞자리 2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비가 20km대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꾸준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꾸준히 연비가 잘 나오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전에 타셨던 분이 조금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도 하지만 엔진이 1.5 15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멀티모드 3단이 적용이 되고요. 경쟁차종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변속기가 약간 독특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구동 모터가 100kW가 들어갑니다. 경쟁차종 뭐 산타페나 소렌토 이런 차들은 47.7kW가 들어가죠. 그리고 배터리도 1.64kW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차종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구동 모터도 용량이 크고 배터리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합니다. 전기 모터로 주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지금 전기 모터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아주 실키실키하고 부드럽게 가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용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그랑콜레오스가 살짝 이게 유럽 특유의 단단한 느낌을 가져가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도 편안하긴 하지만 저속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면이 안 좋은 도로, 지금 또 이렇게 크랙이 있거든요. 포트홀 있고 여기가 자유로입니다. 자유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노면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노면의 요철이나 소음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흡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운전자인 저는 편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평소에 거의 근데 얘가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이렇게 효과음이 나타납니다. 막 호로록, 뷰, 황! 그런 소리가 나서 살짝 시끄러울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평소엔 제가 AI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AI 모드는 차량이 알아서 차속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자의 주행 조건에 따라서 뭐 에코 모드로도 됐다가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도 됐다가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모드입니다. 저는 이런 능동적인 모드가 좀 더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넘어볼게요. 이게 20인치 휠이 달려 있는 거를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타도 좋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랑콜레오스는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차량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가족 다 같이 타고 뭐 여행을 가거나 저처럼 뭐 이렇게 차크닉 차박을 가거나 요랬을 때도 좋긴 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을 때에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를 비롯해서 요즘 하이브리드들의 약간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없거든요, 보행자가. 근데 보행자와 차가 같이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은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보행자들이 뒤에서 차가 온다는 거를 인지를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불편한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면도로인데 막 이렇게 막 크락션을 또 울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엄청 서행 막 시속 막 2km, 3km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돌아봤는데 차가 있으면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괜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도로를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360도 탑뷰를 포함해서 다각지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클리어 뷰라고 해가지고 오프로드를 갔을 때 이 하부를 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약간의 험로를 주행했을 때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노면 상태 되게 안 좋거든요. 이랬을 때 이러한 기능들이 있으면은 한결 편안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웃겨요. 폭염 아니면은 폭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제가 주말에 요 차크닉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세상에나 외부 온도가 영상 37도인 거예요. 너무 땡볕이라서 와, 이거는 나도 죽겠지만 카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카메라도 아우 나 안 되겠어 하고 꺼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소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촬영을 못 하고 오늘 그래도 뭐 평일이긴 하지만 차크닉을 가봐야 되겠다 하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시간당 강수량이 오늘 아침에 20mm였던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막 창문 빵꾸 뚫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못 찍는 건가 싶었는데 어머나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멈췄네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거든요. 요즘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이 음성인식 시스템으로.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행주동 하늘은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최고 기온 32도, 최저 기온 27도로 어제보다 많이 덥겠어요.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세요. 하지 말라는 건 제가 다 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 그러고 폭염 경보가 있으니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거를 오늘 다 해볼 예정입니다. 웃겨. 근데 그런 거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러면은 뭔가 그 청개구리 같은 그 짜릿함이 있거든요. 물론 요거는 이제 준법 정신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하는 겁니다.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평소에는 제가 아무래도 시승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 재미난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뭐 차량의 성능도 느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또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차마다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촬영을 했었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여행, 차크닉, 차박 영상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 차크닉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 오늘 날씨가 또 좋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셔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좋은 자리 선점에 실패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저 강가를 바라보면서 차크닉을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에게 행운이 오게 기도해주세요. 자리가 있는 것인가? 여기 갈 수가 없게 막아놨네. 자, 저는 오늘 차크닉 할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내려서 평탄환을 진행을 시켜볼게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트렁크 오픈! 어머 세상에, 어머 제가 짐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짐을 정리를 못하는 바람에 저세상 뷰가 되었죠. 이거 일주일 동안 차를 쓰다 보니까 짐 정리를 못했어요. 양해해주세요. 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침 또 오늘 날씨가 마냥 더운 줄만 알았는데 다행히 바람이 조금 붑니다. 시원해. 아주 좋군. 아주 좋아. 자, 그리고 드디어 2열 평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짐을 제가 여기다가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짐들은 다시 트렁크로 가 있어. 그리고 캠핑 용품들도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 대비해서 왕우산 가져왔고요. 대왕우산. 자, 그리고 폴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되네. 폴딩. 그리고 이쪽도 폴딩.
두둔. 아이고, 드디어 폴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어디다 거치해야 되지? 카메라 어디다 놓지? 아, 창문을 열 걸 그랬다.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차크닉을 해서 그런지 버벅거리네요. 아,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오픈을 해야 되겠어요. 아우, 날씨가 굉장히 쨍쨍합니다. 자, 그래서 평탄화가 된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롬 평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이 캐리어에 차크닉을 위해서 준비한 물품들이 있어요. 오, 뭔가 너무 와르르 쏟아지는데? 와르르 맨션이야. 요 아래에 깔을 담요를 준비해 왔습니다. 담요를 먼저 깔고, 어우, 바람이 진짜 시원하다. 담요. 아우, 힘들어. 진짜 저는 막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나고, 아, 이거 사이즈 안 맞게 됐어. 아, 저쪽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폐지 아닙니다. 이거 폐지 아니에요. 쓸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담요를 먼저 깔고 베개 여기다가 걸쳐놓고, 어떤 분이 요 조명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조명 이거 어떻게 띄냐 이거? 근데 조명이 나와서 이거 제가 조금 빌려 써야 되겠다. 아, 근데 이 그랑콜레오스는 2열을 폴딩을 하더라도 요 루프 공간, 헤드룸이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허리를 펴서 앉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크닉을 해도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크닉 오면은 감성을 위해서 땡땡이 이런 것도 가져와 봤어요. 아, 엉켰어. 땡땡이를 어디다가 걸어놔 볼까요? 여기 뒤에다가. 이거 어디다 걸지? 걸만한 데가 없는데? 아, 뭐야, 이거 걸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버리면 이상하려나? 이상하다. 그냥 놔둘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그리고 맞아, 이 폐지 같아 보이는, 이거 폐지 아니에요. 폐지가 아니고, 예전에 그 르노의 전기차인 세닉 출시 행사에서 보통 이런 자동차 행사장에 가면은 자그마한 이런 기프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요걸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이게 가방인가 뭔가 했는데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더라고요. 어떻게 앉냐면은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아늑한데? 뭔가 아늑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도 있어요. 조립식인데 됐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컵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대박이죠? 아, 근데 이게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선풍기 있잖아요. 요게 살짝 소음이 있습니다. 랜턴. 짠! 여기다가 요거 위에 갓을 씌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것을 어디다 달 것이냐, 여기다 달아도 되지만 제가 원래 평소에 캠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 캠핑 때 사용하는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테이블에 거치할 수 있는 봉인데 너무 긴데? 아, 이게 차크닉 차박이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이게 종이 테이블에 단점이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랜턴까지 달아 보았는데 뭔가 허술하긴 합니다. 이게 평소에 캠핑을 다니던 사람들이 차박이나 차크닉을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많은 캠핑이나 차박하는 그런 분들 되게 존경스러워요. 특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유튜버님들. 왜냐면은 캠핑 그 자체만으로 되게 할 게 많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캠핑과 차크닉도 하면서
영상까지 찍는다라. 쉽지 않아요. 달달하니 맛있다. 되게 편안하다. 근데 날씨만 덥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차크닉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니까 또 나름 불이 들어오진 않네? 불 언제 들어오는 거지? 여기 파워 시거잭도 들어가 있고, 무언가를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들도 양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쉬워요. 이 2열에 지금 제 창문을 닫아놓긴 했는데, 창문을 연 다음에 요 선스크린이라고 햇빛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다면은 살짝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없어서 살짝은 아쉽네요. 얘가 종이 테이블이라 가지고 함부로 움직이면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 더. 오, 되었다. 제가 보기보다 되게 눈치 보는 성격이거든요.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분들이 너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은 살짝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키위가 제철이 있나요, 혹시? 근데 요즘 키위가 마트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종종 먹고 있습니다. 과도도 가져왔어요. 과도! 골드 키위를 반으로 잘라서, 잘 익은 거 봐. 대박이다. 이거 봐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먼저 드릴게요. 진짜 드릴 순 없으니까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은 한 스쿱 떠서, 과즙 봐봐. 한 입. 와, 진짜 달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과즙이 장난 아니야. 근데 과일은 뭐니 해도 생과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걸로 착즙해서 주스를 만들고 탕후루를 만들고 생과일을 따라올 게 없습니다. 과일은 생과일이에요. 지금 과즙 엄청 많거든요. 소주잔 마냥 이렇게 한 잔 해야 돼요. Cheers!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너무 맛있어. 다 먹었어요. 조금만 뒤로 올까? 여기 앞에가 좀 이게 트렁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쉐입이 져 있어가지고 뒤쪽은 헤드룸이 좁아요. 좀 앞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거 카페트까지 다 딸려온다.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 굶은 거 아니고 오늘 밥 먹었어요. 아침도 먹고 심지어 점심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걱정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밥을 굶고 다니진 않습니다. 밥을 굶으면서 다니면 힘들어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굶어서 빼시는 분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차라리 운동을 더 하면 더 했지, 굶는 거는 제 인생에 불가능. 저는 이 자세가 편하더라고요. 할머니 자세. 이 자세가 그렇게 편해요. 저는 보통 캠핑을 겨울에 많이 가거든요. 겨울 캠핑. 그리고 텐트에서 쓸 수 있는 난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난로를 피면은 텐트 안은 진짜 후끈후끈 덥거든요. 물론 밖에는 시베리아처럼 엄청 춥지만. 그래서 그 따뜻함과 추움이 공존해서 그런지 저는 겨울 캠핑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찐 캠핑은 겨울 캠핑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겨울 캠핑이 진짜 배기!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짱구의 과자를 먹을 거예요. 너무 비싸지만 맛있어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한 입! 진짜 드릴 순 없으니까 또 제가 먹을게요. 다리 뻗을 수가 있네? 이 맛이지? 그래, 이 맛이야. 저는 평소에 이렇게 혼자 잘 놀거든요. 그래서 혼자 어디 가도 그렇게 외로움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도 혼자 잘 다니고 밥도 혼밥 진짜 잘하고. 맞아, 여러분들은 혼밥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고깃집도 혼자 가봤고 곱창도 혼자 먹고 심지어 뷔페도 혼자 갔어요. 진짜 그날은 뷔페가 너무 땡기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도 땡겨야지 같이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래, 먹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가면 되지 해가지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난 타이밍에 갔더니 다행히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혼자서 아주 열심히 먹었답니다. 대략 저의 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카메라 거치를 위해서 놔둔 상자고, 상자를 빼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안락해 보이죠? 그리고 2열을 폴딩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꽤 널널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요 2열을 폴딩하고 얘가 지금 헤드레스트거든요. 요 정도 공간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정차를 했기 때문에 시동을 끄긴 했지만, 이렇게 2열 쪽에는 충전 단자가 C타입이 총 2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시동이 안 켜져서 안 나오긴 하는데, 여기 2열을 공조 시스템을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그물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레기 같은 거 잠깐 보관하기 좋더라고요.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에스프리 알핀 전용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또 실내는 블랙 컬러와 함께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국기 그래가지고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요게 암레스트에 스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종이 테이블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 잘못하면은 책상 업기 아주 딱 좋아요. 아이고 힘들어. 너무 클로즈업 샷인데 이러기에는.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트렁크와 2열을 폴딩하고 잠깐 이렇게 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날씨가 더울 때는 얘가 또 SUV잖아요, 그랑콜레오스가. 그래서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약간 세미 어닝처럼 여기 위쪽에 살짝의 가림막이 되어줍니다. 뭐 대다수의 SUV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 가능하죠.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 뒤쪽에 캠핑 테이블이나 아니면 의자를 놔두고 쉬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가 더 시원하네. 그리고 오늘 분명히 비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 앞에 먹구름이 잔뜩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요. 지금 먹구름 좀 장난 아니야. 당장 또 비 오게 생겼어. 근데 날씨는 더워. 제가 일주일 동안 탄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이라 가지고 에스프리 알핀 전용 무광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살짝 차량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몇 달 전에 출시가 되었었던 블랙 패키지인 누아르가 있었거든요. 누아르는 아쉽게도 한정판이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다 팔린 걸로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아무튼 에스프리 알핀은 전방부 그릴 쪽에 이렇게 블루 컬러의 가니쉬들이 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인 레드, 화이트, 블루 이런 것들도 그냥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뭐 애프터 마켓에서 사가지고 장착을 한 게 아니라 순정빵 그대로입니다. 순정빵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튜닝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 전용으로 이렇게 블루 컬러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갑니다. 그라데이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예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전용 약간 다크 크롬 컬러를 가지고 있는 20인치 휠과 함께 이 휀다 쪽에는 알핀 로고가 따로 붙습니다. 이것도 에스프리 알핀 트림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최고 트림을 구매를 하면은 만족도가 높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까지 누워 있었던 2열을 살짝 보여드릴까요?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라라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이렇게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와 함께 약간의 차크닉을 즐겨보았는데요. 확실히 2열 공간과 함께 트렁크 공간이 넓은 중형 SUV라서 그런지 혼자 차크닉을 즐기기도 좋기는 하지만 둘이서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평탄화도 비교적 거의 180도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차박이나 차크닉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평탄화 패키지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조금 두께감 있는 이불 하나만 깔면은 충분히 편안하게 취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넓고 편의 옵션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요 그랑콜레오스로 캠핑을 다닌다면은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비가 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철수를 하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